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글로벌 위기 때 대처를 훌륭히 해낸 결과로 한국의 미래가 밝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국가로 여겨져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와중에 정반대의 분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본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이번 선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의 선거를 예로 들었는데요. 선거 결과 야당이 상황 대처를 잘한 결과 180석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는 독이 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반재벌, 반기업 정서가 강하여 한국에는 경제적 구심점을 잃는다는 게 대략의 내용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산업계가 투표 이후 불안해한다며 세계적 위기 가운데 대처를 잘한 정부에게 국민들이 표를 많이 몰아줬지만 실제 경제에는 좋을 리 없다는 것이죠. 실예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주가 사라졌으며 그로 인해서 두산중공업 수주가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4.15 총선 압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게 되었지만 한국 경제는 아무니 들이운다는 논조였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현재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경제 분야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역시 전망이 당장 밝을 수는 없습니다만 IMF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 중에 마이너스 1%를 기록한 것은 유일하게 한국으로 꽤나 선방할 거라는 전망이지만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것은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자국의 시선을 돌리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당국의 상황 대처가 너무 느리다 보니 각 지자체나 전문가들이 민간에까지 도움을 청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진단키트를 100만 개 공급하려다가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반대를 해서 뉴욕으로 보내버린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CEO입니다. 최근 트위터를 보면 손소독제를 구해달라고 손정의 회장에게 요청했으나 손 회장은 사실 손소독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손소독제는 모두 미국이나 유럽연합으로 들어간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일본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며 자연스레 이웃나라인 한국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건당국자들을 빨리 초빙해야 일본이 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벨의학 생리학상 수상자 교토대 교수 야마나카 시냐는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노하우를 배워서 일본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내과 의사인 가미 마사히로는 3월 초부터 세미나를 통해 한국처럼 증상이 약간만 있어도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일본이 가지 않으면 조만간 일본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처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비방 기사가 나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한때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오보 기사가 나가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도 한일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고 실제 일본에선 한국에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한국 정부는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마스크를 보낼 리는 없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마스크를 보내겠다는 오보가 야후재팬 등의 기사로 실리자 베스트 답글에는 공짜는 없다, 나중에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하며 한일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는 여전히 쉬운 것이 아닌 상황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 심지어 일본 매체들도 총선 이후에 한국과 이제 손을 잡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도 일본의 자존심상 한국의 노하우는 받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일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국을 잘 도울 수 있는 한국에게 도움은 요청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번번이 도와줘봤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반대 여론도 상당히 거센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번 사태를 가장 잘 해결한 반면 일본은 현재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는 국가 중 하나가 되면서 일본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속수무책인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악재 C19 사태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C19 방역의 세계 표준인 한국도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또다시 긴장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럴 때 한국을 질투하는 트럼프와 아베는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잘한다 라고 연일 헛소리를 하고 아베는 성공적인 한국 모델을 죽어도 안 따라한다 라고 똥꼬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 이제 트럼프와 아베는 PCR 테스트의 보조 수단으로 항체 테스트를 띄우고 있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미국과 일본을 어지럽게 하는 트럼프와 아베의 무책임한 도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항체 테스트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PCR 테스트는 특정한 연구실에서 분자 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면 항체 테스트는 혈액 등을 채취해 간단한 방법으로 C19가 스쳐 지나가면서 변형 단백질 항체가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체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조금 안심해도 되고 음성으로 나오면 다시 불안해하면 되는 식입니다. 음성 결과가 나오면 다시 PCR 테스트를 받으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항체 테스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PCR 테스트를 대량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 테스트는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고 15분 안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당장은 좋은 반응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의 정확도는 PCR 테스트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택에서 개인이 실시한 이 결과를 가지고 마음을 놓고 외출을 하는 등의 방심을 하게 되면 도리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과 사용 방법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혼란의 근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아베는 PCR 테스트는 제대로 확대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항체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각 주지사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PCR 테스트를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연일 미국은 잘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다. 주지사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리 오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50만 개의 PCR 테스트 키트를 공급받은 사실과 관련해 트럼프는 미국에도 PCR 테스트 키트가 넘치는데 주정부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 비판했고, 레리 오건은 말만 하지 말고 공급해주면 잘 사용하겠다. 언제 갖다 줄 거냐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올라온 시카고 트리뷴에서 미국에서 여전히 대대적인 C19 테스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기사가 올라올 정도로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2월에는 하루에 12건의 테스트만 한 적도 있었고 3월 초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테스트를 받게 하겠다 라고 선언했지만 테스트 키트와 면봉과 진단시약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4월 16일이 되어서야 대량의 테스트 키트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4월 말에 와서 PCR 테스트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미국 국립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는 솔직히 미국은 면봉, 채취용 시약, 적절한 시험 장비 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를 수행할 연구실과 전문 의료진도 부족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황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지가 보도한 것이 오늘 기사입니다. 아직도 테스트 관련 많은 소모품이 부족하고 일부는 실험실 의료진이 부족해 테스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결과 통보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19 테스트 문제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아직도 PCR 테스트와 항체 테스트는 각자 시설과 조직과 시스템이 문제가 너무 많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동일하게 1월 21일에 첫 최종 판정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3월 말까지 큰 소리를 치면서 모든 시스템과 장비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미국이 PCR 테스트 결과가 20%가 넘게 양성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양성률이 2% 선을 유지하는데 이는 무증상자와 경증상자까지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미국과 똑 닮은 나라가 아베의 일본입니다. 양성률이 거의 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숨 넘어가기 직전의 사람들만 PCR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3월 말 시점에는 PCR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이 92개의 연구소뿐이며 면봉과 채취용 시약과 테스트 키트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 당시에도 트럼프는 미국은 매일 5만 건의 테스트를 실시하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PCR 테스트가 어려워지자 혈액을 채취해 항체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PCR 테스트에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니까 항체 검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리노이주 프리츠커 주지사는 항체 검사는 너무나 많은 우려 때문에 무책임한 방법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입니다. 미국 CDC도 항체 검사는 C19 테스트의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미국은 영업 조치를 둘러싸고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까지 나서서 시위를 격려하는 트윗을 날릴 정도니까요. 시대의 압박과 경제 살리기에 밀려서 결국 영업정지 해제와 외출금지 해제를 고민하는 주정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외출금지를 해제하기 전에 항체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본인의 증상을 스스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항체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C19가 스쳐 지나간 흔적이 있는 양성 반응이 나오면 외출해도 되고 음성이 나오면 더 조심하라는 결과로 활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항체 검사를 남발하다 보니 C19는 더 전파가 되고 새로운 최종 판정자는 날로 늘어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기사에서 미국에서 신뢰도가 낮은 항체 테스트가 넘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보도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항체 테스트 키트의 품질이 너무나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2천만 달러, 약 245억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항체 테스트 키트는 품질 기준이 미달이었고, 스페인도 중국산 테스트 키트 64만 개를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테스트 키트가 150여 종류가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항체 테스트를 가지고 혼란을 가지고 오는 상황인데 아베가 또 그것을 따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PCR 테스트를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도 PCR 테스트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라는 기사들을 통해 지역 보건소나 병원들도 테스트 희망자, 테스트 난민들이 몰려오는 것을 거부하느라고 힘들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베 정부와 의료계와 전문가 회의에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PCR 테스트를 권장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의료 붕괴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한국처럼 대대적으로 PCR 테스트를 하면 의료 붕괴가 온다 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해외 언론에서 이상한 일본으로 보도를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PCR 테스트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문부과학성이 대학 연구실을 활용하면 PCR 테스트 건수를 조금이라도 확대시킬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전국의 1000개의 대학 등의 기기의 대수와 하루 최대 테스트 가능수 등 시설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뭐하다 이럴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일이죠. 이렇게 문부과학성이 나서게 된 것은 교토대학의 야나마카 교수가 6일 아베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우리 대학에서 PCR 테스트가 가능한 기기가 30대 정도 있다. 대학의 실험실을 이용하면 PCR 테스트를 확충할 수가 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베가 좋습니다. 확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악을 하다 보니 담당 연구원의 부족과 법률적 절차 미비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일본의 대책은 한마디로 뒤죽박죽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베도 이제는 항체 테스트를 PCR 테스트의 전 단계로 활용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일본 후생 노동성은 적극적으로 여러 종류의 테스트 키트를 사용 승인하고 있습니다. 항체 테스트의 사용 지침에는 이 테스트는 적절한 검증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라는 안내사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13일 후지 레비오에 항체 테스트 키트를 승인해줬습니다. 보험을 적용해서 6,000엔, 약 69,000원의 비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개발 회사에서도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PCR 테스트를 별도로 받을 것을 권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PCR 테스트를 받지 못해서 불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항체 검사를 먼저 받아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항체 검사는 온라인 진찰과 함께 진찰료 포함 12,000엔, 약 13만 8천원을 지불하면 항체 테스트 키트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혈액으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쉽게 이해를 하면 임신 테스트기 사용 방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도쿄도 코이케 유리코 지사도 11일 도쿄도도 항체 테스트를 실시하고 싶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트럼프와 아베는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둘 다 똑같고 항체 테스트를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꼼수 부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계 표준인 한국처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